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교육부가 2022년 개정 초중등 중학교 또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및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여럿 보입니다. 그중에 하나 5.18 민주화 운동이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국회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상임위원회가 국회 교육위원회입니다. 강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저 강득구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우리 강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이시죠? 예, 지역구가 안양 만안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데 예.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 드리기 전에 예. 왜 교과서에 5.18 민주화 운동이 수록되어야 합니까? 이 5.18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획을 긋는 거고요. 네.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이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것들이 헌법 전문에 신뢰된다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 보수를 넘어서 다 공감한 거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때도 그렇고 또 본인이 그 대통령 된 다음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설명을 가장 잘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을 이어가면 예. 1919년 3.1운동도 그렇고 1960년 4.19 혁명 또 5.18 민주화 운동 등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우리 후속 세대가 교과서를 통해서 정확히 배워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기본을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새겨도 되겠네요. 예,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이 윤석열 대통령 한 말씀이랑 사실은 저는 같은 궤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 자체를 삭제한다. 이런 내용을 오늘 기자회견도 하셨죠? 예, 그렇죠. 예. 네. 어찌된 영문인가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당연히 5.18 민주화 운동 내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함을 안 시킨 거죠. 근데 그 생태 전환 교육도 삭제했고 노동 존중 교육도 삭제했고 뭐 이런 저런 부분 문제가 사실 좀 많았죠.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된 거를 좀 어떻게 보면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들어갈 줄 알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다 공감하는 거 아닌가요? 예, 오늘 얘기들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전에 교과서라는 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후속 세대를 생각해도 그렇고. 그런데 교과서가 지금 전면적으로 그런 면에서 방금 강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노동 관련도 그렇고 생태도 그렇고 이 후퇴하고 약간 반동적 흐름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심지어 5.18 삭제까지 갔다는 건 약간 충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의 팽이고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5.18이라는 용어를 사회 교과서에서 아예 삭제한다. 이게 이전과 달라진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자체를 삭제한 거죠. 예. 네, 그거는 가르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네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정부에서요. 네. 책을 내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고시된 내용을 보고 책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데 이 부분이 삭제됐다라는 건
이 부분을 포함 안 시켜도 된다라는 또 다른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도 5월 정신이 보편적 가치라고 말했는데 헌법 정신 그 가치고 또 많은 국민들이 5월의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지금도 새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국가 그렇죠. 유공자로 모시고 있고 그런데 왜 교과서에서 삭제하려고 할까요? 혹시 그 의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보수 반동의 하나의 요소를 하나의 그 흐름일 수도 있고요. 네. 예, 대통령의 말과 또 그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세력의 입장들은 여전히 5.18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시작의 한 축이 민정당이었잖아요. 네. 그 민정당이라는 데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중심이었잖아요. 그 세력들이 사실 5.18의 그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5.18이 인정을 하면서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이 단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되죠. 근데 강득구 의원님, 저는 5.18 이후에 이제 민주정의당이었죠. 전두환 씨가 만든 민정당에서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하게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5.18에 대한 부채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정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5.18 같은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교과서까지 손대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민정당이나 그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죠. 자유로운 분이죠.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만 그 윤석열 정부를 받침하고 있는 세력들은 사실은 민정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민정당 예를 들면 한나라당 이런 계속 그 길을 이어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담이 늘 있는 거죠. 대통령실이 그 앞서 의원님이 기자회견한 것에 대해서 아마 해명을 한 것 같은데요. 5.18 삭제는 사실이 아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생략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개별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다. 설명 자체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소위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면 대강화 정책이라 해갖고 예를 들면 좀 교육 자치 교사들의 입장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굳이 적시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면 60항쟁이나 4.19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안 시켜야 됐어야 되는데 네. 4.19나 60항쟁은 포함됐는데 5.18만 뺐다라는 거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의원님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개정 교과서에서는 1960년 4.19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1987년 6월 항쟁도 들어가지만 유독 1980년 5.18은 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의아하네요. 그렇죠. 그냥 그 두 가지 빼고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는 가치 속에서 우리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거라는 그런 공감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이것만 뺐다라는 건 오히려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너무 허술하고 이 의도를 인정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잘못이 의원님도 이제 소관 상임위 활동하면서 좀 늦게 알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걸 다 챙겨볼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럼 이제라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쨌거나 좀 수정을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지침들을 다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예,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 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리 강덕구 의원님이 좀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바로 잡는 노력을 기울이면 예. 자, 교육부나 정부는 또 그렇게 바로 잡는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요? 저는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의도를 한 건 아니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의도를 한 게 아니었다면 이제라도 같이 동참해서 이 부분을 넣는 걸로 합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간단한 예. 문제네요. 네, 네. 간단한 문제죠. 네. 예. 의도한 게 아니었으니 예. 원상 복구하면 되고 5.18을 교과서에서 계속 가르치도록. 예, 그렇게 하겠다. 예. 이렇게 뭐 대통령실도 또 동의하고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포함해서 제 정당들이 동의하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네. 또 예. 하나는 5.18을 우리 후속 세대에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게 아픈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이제 자랑스러운 민주투쟁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는 제가 이해하는 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 공동체 염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요. 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5.18이 일어난 배경을 보면 사실은 예를 들면 소수의 이 군인 엘리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있었던 참혹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그렇죠. 희생이었잖아요. 학살 행위였죠.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역사가 다시 되풀이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교육과정에 당연히 넣음으로써 예를 들면 이런 역사에 대한 우리가 정당성 그리고 또 이런 나쁜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확인하면서 역사가 현재화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역사가 왜 역사냐. 과거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퇴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거에 한 게 아니고 이것이 현재로 살아남았을 때 비로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교과서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냥 과거의 한 단편이 아니고 역사로 다시 살아나게 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후속 세대들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지킬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의 인터뷰였는데요. 강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